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에 제 외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만은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할아버지 하고 묻더니 친구들끼리 욕하고 싶으면 김정은이 욕해요 라고 했습니다. 왜 욕하니? 라고 물으니까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욕해도 선생님이 화내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하고 싶을 때는 김정은이 앞에다가 뭐 변태, 기생충 등등 붙여서 욕한다고 자랑하는데 요새 분위기가 이래 돼서 어린 아이들도 아마 김정은 마음대로 욕하는 분위기가 식어지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요를 들으면 민심을 안다고 합니다. 어린이 마음은 이 천심입니다. 천심. 김정은을 이 천심이 버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김대중 시절에 제가 연설을 하면은 너무 딱딱하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김정일이가 남침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면 뭐 주한미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집집마다 핵가족. 핵이 집집마다 있다. 두 번째,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다. 남자는 맛있다고 하면 폭탄주를 마신다. 밤에는 총알 택시가 다닌다. 핵, 대포집, 폭탄주, 총알 택시가 있으니까 김정일이가 남침하지 못한다. 요사이 여기 김정은이니까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있으니까 남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침할 필요 없이 직접 남한을 점령할 필요 없이 남한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우리가 피땀 눈물을 쏟아 부으면서 이룩한 이 어마어마한 국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겠다는 게 바로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이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공산 통일로 가는 길이고 국가연합은 분단 고착입니다. 둘 다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법 1조, 3조, 4조의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그러나 거기로 가려는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어른이 누굴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건 우스개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가끔 보면은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나가서 놀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잔인한 어른입니다. 가장 잔인한 아버지는 누굴까요? 성폭행당한 딸에게 남자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역지사지할 줄도 알아야지. 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아닐까요? 요새 역지사지가 유행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 북한이 남침한 것도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아웅산 테러한 것도 역지사지하자 이런 이야기죠. 가장 잔인한 사람입니다. 가장 잔인한 대통령은 누굴까요? 목숨 걸고 탈북한 여성들에게 집으로 보내줄까? 라고 말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 대통령보다 더 잔인한 부하가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적의 수괴로부터 문매를 맞는 대통령을 보고도 우리가 맞을 짓을 했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맞을 짓을 했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연일 김정은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김정은이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갖지 못한 외로운 사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운 사람. 충성은 분리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유리하면 다 충성 문제가 됩니다. 지도자가 분리할 때, 얻어맞을 때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충신인데 충신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는 진정한 충신은 없다 이거죠. 이 냉전 시대 때 동서독 사이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독, 동독 정보기관이 서로 감시를 하면서 상대방의 이 민심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는데 이 사회 변동이나 민심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키워드가 유머랍니다. 유머. 어떤 유머가 지금 유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리는데 그때 동독은 비밀경찰 첩보원이 얼마나 됐냐면 정규직이 10만 명에다가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20만 명이나 됐습니다. 약 30만 명이 약 2천만 명을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개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 보고를 하면은 그 딱딱한 정보기관 그 내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기분 좋아했을 때가 우스개 보고서를 읽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웃음이 나왔던 모양이죠. 이 동독에서 이런 우스개가 있었습니다. 냉전 시절입니다. 우스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스개를 모아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우스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 정보기관원들이, 수사기관원들이 반정부 우스개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걸 의미하겠죠. 이 공산주의를 빗댄 유머가 참 많습니다. 소련에서 말하는 의견 교환이란 무슨 뜻인가? Exchange of opinion. 이 소통이란 뜻이죠. 정답은 뭐냐? 한 모스크바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지닌 채 KGB에 붙들려 가서 고문을 받은 뒤에는 나올 때 자신의 의견을 거기에 놔두고 KGB의 의견을 갖고 나오는 것, 그것이 소련식 의견 교환이다. 서로 생각을 맞바꾸는 거죠. 87년 12월 워싱턴에서 미소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 레이건은 농담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천성적으로 우스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노력파입니다. 약 2,000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써먹기 위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외워서 또 이분이 배우 출신이니까 근사한 나레이션을 하면서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랭킹에서 유머로 기준하면 1등이 링컨, 2등이 레이건으로 나옵니다. 고르바초프를 옆에 두고 레이건 대통령 이렇게 우스개를 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었을 때 보드카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다. 국민들이 보드카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었다. 이건 싫어합니다. 이 조치 후 사람들은 보드카를 사재기 하려고 상점 앞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줄을 서 있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나는 더 이상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겠다.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고르바초프를 찾아가서 그를 직접 쏴 죽이겠다 하고는 사라졌다. 그런데 한 시간 지나자 그 젊은이가 다시 나타났다. 같이 줄을 섰던 사람이 물었다. 그를 죽였습니까? 그러자 그 젊은이가 답했다. 말 마십시오. 거긴 여기보다 줄이 더 깊디다. 라고 했답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물었어요. 소련 농업의 4대 문제는 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자답을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 레닌을 읽은 사람이고 반공주의자는 마르크스 레닌을 잘 아는 사람이다. 여긴 주사파에도 해당되겠네요. 주사파는 김일성의 저작을 읽은 사람이고
반공주의자는 김일성을 잘 아는 사람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각 나라의 행복이 뭐냐? 이탈리아 사람들의 행복은 애인과 파스타를 먹으면서 축구를 구경하는 것이다. 영국 사람들의 행복은 축구전 농담이 적중했을 때이다. 독일 사람들의 행복은 계획대로 일이 착착착 잘 진행될 때이다. 스페인 사람들의 행복은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낮잠을 잘 때이다. 일본인의 행복은 식사를 빨리 끝내고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이다. 북한 사람들의 행복은 집 안으로 들어온 보위부 경찰이 집을 잘못 찾은 것을 알고 돌아갈 때이다. 한국인의 행복은 여기 없습니다. 한국인의 행복은 김정은이가 몰락하는 꼴을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새 대한민국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좌우 이념 대결은 총체적 가치관의 대결입니다. 좌우 이념 대결이 깊어지면은 농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농담이 나오지가 않고 욕설만 만발합니다. 살벌한 욕설만 만발합니다. 주로 좌파들이 욕설을 퍼붓죠. 북한에서 쓰는 용어는 한국어를 매우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옆에 있으니까 북한을 닮은 친구들이 한국에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던 욕설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발굴해가지고 막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도 이 목소리가 좀 살벌해져가지고 유머가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머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유머로서 웃으면서 공산주의를 죽일 수는 없을까. 바로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신경질 내면서 소련과 싸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그 얼굴을 찡그리고 심각하기만 하던 카트 시대를 보낸 다음에 그보다 나이가 많은 70대의 노정객인 또 근사하게 생기고 여유 있어 보이는 레이건 대통령이 나오니까 1980년대의 미국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낙천적으로 변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웃으면서 공산주의를 해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세울 때는 피범벅이 됐는데 공산주의를 해체할 때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그 카운터파트인 고르바초프라는 또 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뼉도 두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두 사람 다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공산주의 세계에서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느냐. 기적입니다. 혹시 북한에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엄청 몰아세우니까 소련에서는 이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를 핵 공격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잔뜩 긴장했던 적도 있습니다. 1983년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 직후입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을 소련 고관들이 실제로 만나보면은 그 사람이 워낙 따뜻한 사람이고 다정한데 감탄해가지고 그냥 경계심이 스르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정하고 공적으로는 엄격한 이 레이건 대통령의 공산주의 붕괴 전략을 우리 한국의 반공 자유 세력도 한번 밑줄 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악마와 싸울 때는 악마를 닮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조지 오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비슷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충고를 한 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써야 한다. 그 머리를 쓰는 방향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를 무장 해제시키는 무서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